안녕하세요. HLB가 오늘은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딛고 10만원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한 흔적이 있는데요. 코리아 바이오에서 10시 20분에 IR 있었죠. 기업 투자 설명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은 뭐 외국인 기관, 개인 다 그렇게 의미 있는 누가 엄청 많이 사고 엄청 많이 팔고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서로 조금씩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나왔었는데요. 기사가 올해 원대한 목표 시작된 해 속도점 위에 적극적 M&A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10시 51분이니까 10시 40분에 끝나고서 한 10분 뒤에 바로 나왔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2020 바이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어 기업 설명회에서 4가지 항목 강력한 신약 개발 능력 자본 속도에 대해서 준비사항을 상세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어드벤처널부터 글로벌 권리를 인수하고서 그래서 로열티 수입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아필리아에서 이제 유럽 국가랑 미국 등으로 판매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이고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LB 바이오 에코 시스템 HBS를 통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신주인 수건으로 엄청나게 바쁜 날들이었죠. 그래서 좀 쉬어가나 했더니 또 HLB에서 또 뉴스 기사랑 이렇게 기업 IR 또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속도는 증명을 했네요,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이 요즘에 좀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8천억 원 사기당한 사연도 뉴스 기사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업을 샀는데요. 8천억대 사기입니다. 그래서 파산 위기에 놓인 사실을 숨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2월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렐름 슐츠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게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회계의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합니다. 조작한 거래 건수가 최소 47건이라고 했고, 이건 진짜 대놓고 투자자를 속이고 과거 흔적을 없애고 사기를 쳐서 돈을 워런 버핏으로부터 빼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재무제표를 잘 보는 워런 버핏이라고 해도 숫자를 아예 바꿔버렸으면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문서 위조 적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수를 했냐면 2017년 1월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도 자회사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인 프리시전 퀘스트패치 PCC가 에너지 그룹입니다. 이게 에너지 그룹인데 이게 에콰이어를 했습니다. 이 독일 기업이거든요. 이거를 에콰이어 했다라고 밝힌 거고,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8억 유로에 인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세계 최대 배관 기기 업체. 인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 기업이 가짜 주문서와 송장을 만들어서 매출을 부풀려 가지고 에비타라는 가치평가에 쓰는 건데, 뭐 법인세, 이자 강화사비, 차감전, 영업이익, 이게 더 크게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인수 가격을 높여 가지고 얼마에 팔았냐, 이게 사실상 2천억 원 이상일 수가 없는데요, 실제 가치가. 근데 엄청 비싸게 샀죠. 뭐 대략 한 1조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풀려진 6억 4,300만 유로인 하나로 8천억 원은 돌려줘야 한다라는 결정을 국제 분쟁 해결센터에서 내렸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에비타랑 에빗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기순이익 플러스 법인세 비용 플러스 이자 비용이 에빗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어로 어닝인데요. 어닝은 어닝인데 before interest랑 텍스, 그러니까 인터레스트는 이자죠. 그 다음에 텍스는 세금입니다. 이자랑 법인세를 제하기 전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랑 법인세를 내가 내기 전에 이것까지 다 합친 어닝을 바로 에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빗을 왜 구하냐? 이 비용, 법인세 비용, 이자 비용은 회사가 실제로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이죠. 이거는 캐시가 들어오는 거고, 이건 캐시가 나가는 거고. 그래서 회사가 그럼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은 얼마일까? 즉 당기순이익이랑 법인세, 이자 비용,
어, 영업 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 즉 현금을 이렇게 벌어들인 데에서 이 법인세도 내고 이 이자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기 전에 얼마를 벌었는가를 측정하고 싶을 때 에빗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영업을 통해서 자기의 본업이죠. 단기 순이익을 통해서 버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실제로 기업이 자기 본 영업을 해가지고 버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익을 벌 수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한 게 에빗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여기 법인세, 이자 비용들을 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또 현금이 나가지 않는데 현금이 나간 것처럼 계산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비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를 사면은 매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우리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고 공장 기계도 그렇고. 이건 실제 현금이 나간 건 아니죠. 비용은 이제 한 번에 다 내지만 차근차근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인지 더 세밀하게 평가하는 게 바로 이제 에비타인데요. 어닝은 어닝인데 before interest, tax, 그다음에 depreciation.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를 다 더하면은 에비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에빗이랑 에비타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 감가상각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자리 E, B, I, T, D, A 이렇게 해서 에비타가 되는 거죠. 여기 사례를 보면은 이제 퍼라는 걸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V를 에비타로 나누는 것도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퍼는 여기 7이고 여기 EV를 에비타로 나누는 건 2.49가 되죠. 퍼가 더 높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EV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바로 에비타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퍼랑 이제 같은 의미인데 EB를 에비타로 나눈 것은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작아지니까요. 그럼 이제 퍼랑 이거랑 차이점 뭐냐?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하지 않잖아요. before니까.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거를 제하기 전의 것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이자 비용을 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도한 부채나 투자 등으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지 좋은지를 알 수는 또 없겠죠. 이자 비용을 제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3만이랑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건 EB고 이게 에비타입니다. 에비타인데 세금을 제하기 전에 이익금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이 마이너스 뭐 5천이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2배가 올라가죠. 그 EB 나누기 에비타가 2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회수 기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2배가 더 늘어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비타에서는 세금을 제하기 전, 그 다음에 텍스 그리고 인터레스트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면은 에비타라는 것은 여기서 뭐 당기순이익의 이자 비용, 세금, 감가상각 비용을 더하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의 현금 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 EB 나누기 EBITDA는 주식시장에서 인수합병에서 흔히 기업의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하는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 나왔듯이 워런 버핏도 이 EB 나누기 에비타를 본 거죠. 근데 이 에비타를 조작을 한 겁니다. 독일 기업이.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게 저평가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조작했냐면 이 에비타를 엄청나게 높였죠. 그러면은 이게 뭐 4가 나와야 되는 게 실제로는 2가 나와서 야 2년이면은 이거 회수할 수 있구나 해서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총 비용이 이제 8천억 정도가 더 플러스 돼가지고 이거는 없는 건데 그렇게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의문점들은 있죠. 이자랑 세금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비용으로 쓰는 건데 이거를 왜 제외하느냐라는 것은 다국적 기업에서 국가별 법인의 실적을 비교하는 데서 이게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탄생 목적이 좀 같이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죠. 그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이게 법인의 이런 차이들, 국가의 차이로 인한 것들을 제하기 위한 건데 한 기업 전체 살핀데 오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은 옛날에도 있었는데 대우건설, 메가건, 아시아나 그룹 이게 에비타로 봤을 때 수천억에 이르는 건실한 건데 실제로 이 매출채권, 미청구 공사 등으로 인해서 들어온 현금은 거의 없는 부실 기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보이는 영업활동의 자산부채 변동을 완전히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